어제는 우리가 그 접선의 방정식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배워봤습니다. 첫 번째 접선의 방정식이 뭐였냐면은 접점을 주어질 때고요. 이때는 공식이 있었어요. 이런 식의 공식이. 함수에 x좌표가 a인 점을 주고, 어떤 함수에 x좌표가 a인 점을 이렇게 하나 주고, 여기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개념이죠. 두 번째가 접선의 기울기를 알려줄 때라고 해서, 보통 접점을 하나 세팅을 한 다음 이걸 푼다고 했습니다. 일명 접선의 기울기는 주어진 기울기와 같다. 접기, 준기. 세 번째는 곡선 밖의 한 점을 주어질 때입니다. 이 한 점에서 그리는 접선을 찾아라. 이때는 뭐라고 했냐면요, 이거를 식을 그냥 외우기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되 이렇게 외우지 말고 한글로 외우시면 됩니다. 접기, 두기. 접선의 기울기는 두 점의 기울기와 같다 였죠. 어쨌든 셋 다 공통점이 있죠. 세 유형에서 동시에 교집합 존재하는 개념, 바로 뭡니까? 접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접점을 항상 이렇게 가정하라는 얘기고요. 이 방정식을 풀어서 나온 A의 개수, 그 A의 개수만큼 뭐가 등장하는 거다? 접선이 있는 거다. 그것이 이제 저번 시간 어제 배웠던 내용이었습니다. 기억이 나죠? 24시간도 안 지났으니까 기억이 나. 24시간? 또 안 지났지, 그치? 기억이 날 겁니다. 오늘은 여기에 해당하는 기본 문제 5개를 풀고 추가적인 정리 2개 배우고, 그러면 끝납니다. 70페이지에 있는 내용, 기본 문제 4-3이에요. 곡선은 이제 이제 3차 함수 등장하는 게 어색하진 않겠죠? 못 그리더라도 일단 그냥 함수가 있나 봐 하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다음과 같은 3차 함수가 있다. 1번. 이 3차 함수 위에 1,3이 있을 텐데 여기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봐라. 이게 이제 첫 번째 패턴이죠. 위에서의 점이란 개념이 바로 접점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접점. 접점이 주어지는 경우니까 이것 쓰라는 얘기잖아요. 이거 외우지 말고 그냥 요게 접선의 기울기 아니냐. 접선의 기울기라는 게 뭐라고? 얘의 도함수를 구하여. 도함수는 이제 3x제곱 더하기 2x 빼기 3 되겠죠. 이것만 연습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일단 미분하기. 도함수를 구하여 무엇을 대입한다? 접점에 x좌표인 1을 대입한다. 그치? 보통 여기다가 이제 x는 1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그냥 1을 이렇게 쓰기도 해요. x에 1 대입하기. 그런데 3 더하기 2 빼기 3이니까 2 나오겠죠? 그렇죠? 이게 뭘 구한 거다? 이게 접선의 기울기. 접기를 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접선의 기울기를 알아냈고, 이게 한 점을 지난다라고 하는 접점의 좌표가 나는 거니까 방정식이 나오겠죠? y 빼기 3은 기울기 곱하기 x 빼기 1.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보다 y는 2x 빼기 2에 더하기 3 더하기 1 되겠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해 가죠? 순서를 잘 기억하면 돼요. 순서. 기울기를 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 앞으로 이제 뭐 수십 번, 수백 번 더 쓸 공식 중에 하나죠. 이 공식. 이게 무슨 공식이다? 기울기가 m. 그리고 한 점을 지나는 직사의 방정식 공식. 엄청나게 쓰게 될 공식이기 때문에 저거만 쓰면 됩니다. 2번은요. 이 곡선 위의 점 저 1,3을 지나는 건 동일해요. 근데 접선과 수직인 직사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1,3 20분 늦었구만 오늘은. 1,3 자리에서 접선과 수직인 애를 찾으러 가는 건데요. 그러니까 어떤 곡선이 있고 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연결하는 게 접선이라면, 지금 찾으라고 하는 거는 요 똑같은 점을 지나가되 접선과 수직인 얘를 찾으라는 거잖아요. 얘. 그렇죠? 얘를 보통 법선이라 불러요. 보통은 법선. 이 용어는 사실 그 기하할 때, 공간도형 할 때, 그 평면할 때 보통 많이 등장하는 용어인데, 평면이 있을 때 법선 벡터라는 게 등장하는데, 네, 접선과 수직 개념으로 생긴 게 법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법방을 구하는 거죠. 법방. 법선의 방정식을 구하시고, 이거는 법방을 구하시오. 근데 좀 전에 접선의 기울기를 구했잖아요. 그치? 2라고요. 그쵸? 접선의 기울기. 그럼 당연히 법선의 기울기도 구할 수 있겠네요. 접선과 수직 관계니까 법선 기울기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거잖아. 그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수직인 거니까요. 따라서 기울기를 알고 한 점을 지나는 거니까 똑같죠? 내용은. y 빼기 3은 기울기 곱하기 x 빼기 1.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x에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3이면 플러스 2분의 7인가 봐. 맞나요? 네. 이렇게 되겠죠. 자, 이해 가죠? 4-3번은 우리가 어저께 연습했던 접선 중에서 첫 번째 유형입니다. 접점을 주어질 때고, 여기에 이제 법선까지 하나 더 추가로 배웠다라고 보면 되겠죠. 기본문제 4번 문제. 자, 마찬가지로 3차 함수가 나와 있습니다. x 세제곱 빼기 11x 더하기 3이고요. 다음을 만족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인데, 1번이 기울기는 양수고 x축과 이루는 예각의 크기가 45도라고 했어요. x축과 이루는 예각의 크기가 45도라는 얘기가 사실은 이렇게 해도 이루는 예각은 45도고, 그렇지? 이렇게 해도 이루는 예각은 45도거든요. 똑같이. 우리가 이제 삼각함수에서 정의할 때는 x축 양의 방향에서 반식의 방향으로 생각 이렇게 정의했지만, 지금 이제 그렇게만 나오진 않고 그냥 x축과 이루는 예각의 크기가 45도로 나왔으니까 두 가지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중에 기울기 양수인 것 찾자고 하는 거니까 얘 찾는 거잖아. 빨간색. 그렇죠? 얘는 당연히 기울기가 1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기울기가 1인 접선 이렇게 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걸 찾아라. 접방을 찾아라.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건 이제 접선 중에서 두 번째 패턴이죠. 기울기를 알려줄 때. 요령은 뭐였습니까? 먼저 접점을 세팅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접점 하나 만드는 거죠. x좌표 A 이런 식으로. 뭐 y좌표는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뭐 이건 굳이 안 써도 될 텐데, 어쨌든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접점은. 그렇죠? 이 접점을 세팅한 뒤 그다음에 뭘 만든다고 했습니까? 접기, 준기. 접기는 뭐다? 일단 도함수를 구해요. 3차 함수의 도함수는 3x 제곱 빼기 11이죠. 이 도함수에 뭘 대입해요? 접점의 좌표인 a를 대입해요. 그럼 이건 3a 제곱 빼기 11 나오잖아요. 그렇죠? 지금 방금 쓴 게 뭘 구한 거고? 접선의 기울기를 구한 거고, 이 접기가 문제에 주어진 기울기, 아까 x축과 이루는 예각의 크기는 45도고 기울기는 양수예요 라고 했던 그 말,
즉 기울기 1이라고 하는 이 말을 줬으니까 이게 주어진 기울기 1과 같은 거죠. 이렇게. 이렇게 생긴 방정식은 보다시피 몇 차 방정식입니까? 이게 2차 방정식이죠. 그럼 A가 두 개가 나오겠죠. A가 두 개가 나온다는 게 뭐다? 아까 얘기했죠. A 개수만큼 접선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A가 두 개다? 접선도 두 개인 거죠. 답도 두 개 적는 겁니다. 그래서 3A 제곱은 12, A 제곱은 4, A는 뿔만 2네요. 그쵸? A가 플러스 2일 수도 있고 또 마이너스 2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해가죠? A가 플러스 2라면은 접점 좌표가 누가 되는 겁니까? 2, 2를 대면 8 빼기 22 더하기 3인가 봐요. 마이너스 11? 그쵸? A가 마이너스 2라면 접점이 누가 되는 거냐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플러스 22 더하기 3이잖아. 이게 얼마야? 17인가요? 25 빼기 8? 맞아? 나 계산이 너무 싫어. 나 더하기 빼기가 제일 싫어, 이 세상에서. 너무 짜증나. 이게 가죠? 기울기는 무조건 어쨌든 1이라고 했으니까. 기울기를 알고 이렇게 되는 점을 지나는 방정식. y 더하기 11은 기울기 1 곱하기 x 빼기 2이므로 이때는 접선 방정식의 y는 x 빼기 13일 거고요. 기울기는 1인데 접점이 이렇게 나올 때의 방정식. y 빼기 17은 x 더하기 2 식에서 y는 x 더하기 19가 되겠네요. 이해 가나요? 접선의 방정식에 세 가지 스타일이 있고 각 스타일별로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순서를 잘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다? 항상 얘가 먼저 시작인 거예요. 접점을 놓는다. 그렇죠? 접점을 놓는다. 까먹지 마시고 저 함수를 다시 적어야겠네. 2번 문제인데 지금 함수가 y는 x세제곱 빼기 11x 더하기 3이었죠. 2번 문제가 뭐냐면은 x 빼기 8y 더하기 16은 0. 요 직선의 수직이 되는 접선 찾기입니다. 수직 관계 아까 잠깐 해봤으니까 알죠. 요거 기울기가 지금 8분의 1짜리죠. 이거 그쵸? 이거 기울기 8분의 1이잖아요. 2항에서 나누면 그치? 그럼 내가 찾고 싶은 거는 기울기 8분의 1짜리의 수직인 거 찾는 거니까 내가 찾을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8짜리가 되겠네. 그쵸? 이해가죠? 내가 찾으려고 하는 접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8짜리. 접점은 항상 시작이 뭐라고요? 접점을 세팅하는 거라 했어요. 그쵸? 문제가 풀 때 항상 접점을 먼저 세팅한다. 접점은 A, 이렇게 오는 거고요. A 세제곱 빼기 11A 더하기 3 되겠지? 접선의 기울기는 도함수에서 A 대입하는 거라고 했잖아. 그치? 도함수에 A 대입한 거 있지 않았나요? 3A 제곱 빼기 11이라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주어진 기울기 마이너스 8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이해가죠? 이해가죠? 그래. 풀면은 3A 제곱은 3, A 제곱은 1, A는 뿔마 1이죠. 이번에는 A가 각각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인 경우가 있는 거고 A가 플러스 1이라는 얘기는 접점 좌표가 1콤마에 1 빼기 11 더하기 8, 4 빼기 마이너스 7인가요? 와,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1콤마에 마이너스 1 더하기 11 더하기 3, 13인가요? 이렇게 이제 두 접점이 나올 겁니다. 기울기 현재 마이너스 8짜리 찾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방정식은 y 더하기 7은 마이너스 8 곱하기 x 빼기 1이므로 첫 번째 접선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8x에 더하기 8이니까 더하기 1 되겠네. 얘는 두 번째 접선 방정식은 y 빼기 13은 기울기 마이너스 8에 x 더하기 1 또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8x 이게 얼마예요? 마이너스 8 더하기 13? 5인가요? 그러면? 나오겠죠. 네. 난 더하기가 제일 싫어요. 더하기 빼기 하다가 내가 틀리면은 너희가 잡아줘야지. 나는 틀려도 돼. 나는 틀려도 돼. 니들은 틀리면 안 되지. 뭐 니들은 뭐 내신 포기했어? 내신도 틀려도 되지 뭐. 근데 이게 틀리는 거를 그냥 뭐 아무렇지 않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 버리면 나중에 이제 못 고쳐요. 이 습관을. 그러니까 여러분도
가급적이면 계산기를 쓰지 않고 계산이 복잡하게 나와도 끝까지 집중해서 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평상시에 많이. 나같이 이제 마르고 다른 사람들은 아이 뭐 어때 하면 되는데 여러분 아니잖아. 그치? 여러분 시험 보는 입장이잖아. 그게 이제 몸에 배어버리면은 수능장에서도 약간 이제 그런 게 나온다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나는 그 경험이 있거든 실제로. 니들 수능 모의고사 보면서 아 시험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라든지 아예 뭐 대충 하고 찍지 뭐 이런 경험 아마 있을 겁니다. 그쵸? 막 수학 문제 같은 거 막 계산 많이 나오거나 아니면 뭐 막 좀 복잡한 지문 같은 거 읽고 할 때 아씨 어차피 진짜 수능도 아닌데 뭐 아이씨 그냥 3번 같으니까 3번 찍지 뭐 아마 이렇게 한 적 있을 거예요. 그쵸? 나는 수능장에서도 그 생각을 들었거든 실제로. 수능장에서 국어를 푸는데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에이씨 뭐 3번이겠지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해요. 수능장에서도. 사람은 쉽게 안 바뀌거든. 이해가요? 안 그럴 것 같아요? 난 그렇게 되던데 진짜로. 수능장에서도 아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 지긋지긋한 시험 그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안 그럴 것 같아요? 들어요 실제로 그런 생각이. 그 다음 4-5번 문제 72있죠. 습관이라는 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에서란 말 나오죠. 에서. 위에 있는 점에서가 아니라 여기에서라고 나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곡선이 등장하는데 여기에 근접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건 이제 세 번째 유형인 거죠. 이 자리가 딱 저 형광등 반사되는 자리라서 유튜브 영상을 보면 이게 글씨가 안 볼 수도 있겠네 잘. 아 그게 좀 안타깝긴 하다. 여기 뭐 이렇게 뭐 가림막을 하나 설치할까 이렇게 반사 안 되게 딱 걸리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그러니까 삼차함수가 이렇게 있고 점이 이렇게 있다는 의미예요 이게. 선생님 이 점이 여기 있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확인하면 보면 이거 대입해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3 대입했을 때 1 나오겠냐고요. 27 빼기 9, 28 더하기 1. 1이 안 나오잖아. 그치? 3,1은 분명히 그래프에 있는 점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뭐 그렇게 확인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표현 자체가 어쨌든 어디에서 어디에 그어라 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그렇죠. 여기에서 여기에 그어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접선이요. 3개가 있대요. 3개인 거 그릴 수 있겠냐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뭐라고 그랬으니까 좀 전에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고 마치 식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3개가 나와요 실제로. 일단 문제 푸는 가장 기본이 뭐다? 항상 접점을 세팅하는 거잖아. 그렇지? 일단 접점부터 놔야죠. 뭐라고? a, a 세제곱 빼기 2a 제곱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때는 어떤 걸 쓴다고 했다? 원래 이거는 사실 다른 문제집이나 다른 설명서 보면은 이 접선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3,1을 지난다. 보통 이렇게 말을 해요. 보통. 무슨 말 이해가요? 이런 거라고. 봐봐. 잘 들어봐. 접점이 있잖아. 그치? 이거 일단 도함수 먼저 구할게. 도함수로 구하면은 3x 제곱에 빼기 4x죠. 접점 접해 a니까 a 대입하는 게 기울기잖아요. 그쵸? 그러면요. 이 접선의 방정식은 분명히 뭐냐면은 y에서 요거 빼죠. 일단 a 세제곱 빼기 2a 제곱 더하기 1을 뺀 거는 접선의 기울기는 3a 제곱 빼기 4a니까 곱하기 x 빼기 a. 요게 사실은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그렇죠? 접점 좌표가 a, 얘니까 얘, 얘를 지나가면서 기울기는 이제 여기다 a 대입한 거, 도함수 a 대입한 요거니까 이 기울기인 접선 방정식. 근데 이 접선이 누굴 지나가? 3,1을 지나간다. 이런 해석이거든요. 여기다가 3,1을 대입하면 식이 성립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통 설명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식이 좀 길어지고 만들어야 될 것도 생기고 했기 때문에 이걸 내가 이제 간단한 버전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거를. 지금 똑같은 내용인데 간단한 버전. 뭐 접선의 기울기는 두 점의 기울기와 같다.
접선의 기울기 뭐야? 이 도함수를 구해서 뭘 대입한다? 접점 좌표 A 대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a제곱 빼기 4a 즉 이거잖아요. 이거 그렇죠? 이 접선의 기울기인 3a제곱 빼기 4a가 뭐라고? 접선의 기울기인 얘가 뭐랑 같다? 두 점의 기울기 한 점은 이거 한 점은 이거 아니냐고. 그치? 그러니까 하나는 a, a 세제곱 빼기 2a 제곱 더하기 1이고 하나는 3,1이므로 이렇게 한 거랑 같지 않느냐. 요 식에서 분모를 양변에 곱해서 좌변 곱하기 분모를 만든 게 얘예요. 그리고 분자인 얘가 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식이랑 이 식이랑 똑같은 식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근데 여러분 기억하기 좋게 하려고 내가 일부러 이거를 접기랑 두기랑 같아요 이렇게 설명했던 거죠. 뭔 말인지 이해갑니까? 자, 어쨌든 양변에 분모인 a 빼기 30 곱할게요. 얘랑 똑같은 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좌변은 3a제곱 빼기 4a에다가 a 빼기 3 곱한 게 되겠죠. 우변은 분자만 남는데 이제 1은 지워집니다. 그럼 a 세제곱 더하기 2a 제곱만 남겠네요. 그쵸? 와 귀찮아. 전개하면은 3a 세제곱에 마이너스 9 마이너스 4잖아. 마이너스 13a 제곱 이제 플러스 12a죠. 한쪽으로 이항할게요. 마이너스 a 세제곱 마이너스 2a 제곱 은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2a 세제곱 빼기 15a 제곱 더하기 12는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해 가죠? 이렇게 해서 보다시피 a에 대한 몇 차 방정식? 3차 방정식이 나왔죠? 그래서 a 값이 3개인 거고 그래서 접선이 3개가 된 겁니다. 이해 가죠? 접점의 좌표만 개수만큼 접선도 나올 거야 이런 생각. 일단 주어진 3차 방정식은 상수항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a로 묶이죠. 2a 제곱 빼기 15a 더하기 10이고 여기 인수분해 아마 되겠죠? 1, 2, 안 돼, 설마 안 되지 않겠잖아. 그치? 3, 4? 3, 4? 6이? 안 되잖아. 뭐라고? 여기 마이너스구나. 여기 마이너스구나. 이거 마이너스구나. 이거 플러스구나. 이거 11이구나. 마이너스 11이구나. 그럼 되나? 4, 3? 마마?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는군요. 그쵸? 네. 그래. 그래서 이게 참 좋은 경험이잖아. 그래서 니들은 풀이를 적으라는 거야. 이렇게. 풀이를 적어야 이상하다. 인수분해가 안 돼? 못하면 선다. 이렇게 다시 돌아가잖아. 다시. 근데 이게 풀이를 그냥 대충 적으면은 결국은 다시 풀어야 돼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시간을 2배로 쓰잖아. 나처럼 하면은 시간을 한 1.2배 쓰는 거잖아. 그치? 0.2배는 틀린 거 찾느라. 그치? 근데 니들은 이거 글씨를 엉망으로 쓰거나 식을 안 쓰고 풀다 보면요. 답이 안 나오잖아? 그럼 다시 풀어야 돼요. 처음부터. 그럼 2배 걸리는 겁니다. 시간이. 그래서 풀이를 쓰라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니들 특히나 수능 시험지 같은 경우는 밑에 여백 많은 거 알고 있죠? 엄청 많잖아요. 여백이. 그치? 여백 투성. 그치? 한 면 전체가 여백. 그치? 써요. 풀이를 제발. 안 쓰고 암산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풀이를 제발 쓰세요. 그럼 이제 A에 A 빼기 4에 2A 빼기 3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라서 A 값은 0과 4와 2분의 3 이렇게 3개가 나오죠. 근데 뭐 찾는 거냐면요. 기울기, 그 접선의 기울기가 0과 1 사이를 만족하는 값을 찾는 거예요. 그걸 찾아가지고 실제 접선의 방정식을 찾는 문제입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아까 여기 적었던 거 기억나요? 요게 접선의 기울기잖아요, 요게. 여기다가 이제 요거 3개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기울기 값이 0과 1 사이가 나와야 돼요. A에 0을 대입하면 0 나오죠? 일단 A 0은 아니고요. 4를 대입하면은 크죠? 숫자가. 그쵸? 1보다 커지잖아. 그치? 이거 아니죠. 이거겠네요. 그쵸? 2분의 3 대입하면은 3 곱하기 4분의 9 빼기 6? 그치? 이게 얼마야? 4분의 27 빼기 6, 4, 24. 4분의 3 나오겠다. 그치? 이렇게 해서 A 값은 2분의 3인 거고 그때 접선의 기울기는 4분의 3 나오는. 요게 이제 아까 얘기한
범위 0과 1 사이에 해당하는 길이가 되겠죠. 접점을 구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기울기는 안 왔으니까 한 점을 찾아야 되는데 한 점을 접점 쓰면 불편하겠죠. 이게 A가 분수라서 이게 낫지 않겠어요? 이거 어차피 얘도 지날 건데 접선이 그렇죠? 3,1을 지난다. 그래서 기울기 알아냈고 저 3,1을 지난다를 사용하면은 접선 방정식은 이렇게 나오겠죠. 4분의 3 곱하기 x 빼기 3 이렇게 이해 가나요? 3,1을 지나가면서 접선 기울기 4분의 3짜리. 그래서 y는 4분의 3x에 이게 얼마야? 마이너스 4분의 9 더하기 1 마이너스 4분의 5인가요? 그러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해 가죠? 이게 이제 세 번째 접선 패턴. 곡선 밖에 한 점에서 이 곡선에 접선을 그리는 개념.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세 가지 유형 연습을 다시 한번 해본 거죠. 기본 문제로. 세 번째 패턴이 제일 오래 걸려요. 풀이로 봤을 때도 그렇고 실제로 그러니까 첫 번째 패턴이야 어차피 접선이 한 개밖에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답도 한 개라서 쉬운데 두 번째 패턴부터는 접선이 여러 개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세 번째 패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렇게 분수 모양이 나올 거고 그래서 오래 걸리긴 해요. 확실히 세 번째 패턴이. 이렇게 해서 일단 전체적인 연습을 한 번씩 해봤으니 이제 다음 응용 문제들 두 개를 더 하고 잠깐 쉬었다가 마지막 개념인 평균값 정리, 로레 정리 이 두 가지 얘기하고 문제 풀고 오늘 수업은 마무리 지겠으니 남은 시간 동안은 3단원, 4단원까지 포함해서 연습 문제를 푸시면 되겠죠. 기본 문제 4-6번 문제. 자, y는 x제곱 위에 원점이 아닌 점 p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포물선이 하나 나왔고 이렇게 y는 x제곱 에이 오른쪽만 그려. 이렇게 원점이 아닌 점 하나가 이렇게 있다는 거죠. p가. P에서의 접선이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q와 r이라 하자. 자, 내가 얘기했어요. 예전에 정석 공부할 때는요. 가급적이면 밑에 있는 거 보지 마시고 밑에는 가리고 하세요. 그러니까 밑에를 이렇게 뭐 종이 같은 거를 잘라서 이렇게 밑에 가려놓고 보세요. 그림이 밑에 나와 있어가지고 자꾸 애들이 그림을 보려고 하는데 아주 안 좋은 습관이야. 이렇게, 그쵸? 이렇게 접선을 걷을 때 x축, y축과 만나는 점이 각각 q와 r이니까 여기가 q고 여기가 r인 거잖아요. 이렇게, 그쵸? P를 지나고 접선이 수직인 직선. 아까 얘기했던 거죠? 접선이 수직인 직선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법선이라 부른다. 이렇게 생겼겠죠? P를 지나고 접선이 수직인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S라 하자 했으니까 여기가 이제 S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죠? 일단 세팅은 끝났습니다. 다음과 같은 모양이 나오는 이제 상황이 있는 건데요. 1번이 뭐냐면은 PQ 대 QR을 구하래요. 1번이 PQ 대 QR. PQ 대 QR이면은 얘 대 얘구나. 그렇지? 근데 지금 좌표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P점이 그냥 원점이 아니다라고만 나와 있지 뭐 어디 있다고 말 안 나왔으니까 뭐 하란 얘기야? P점의 좌표를 문자로 쓰란 얘기죠. 그리고 이제 약간 의도가 이게 이제 약간 고정된 비례값이 나올 것 같으면 사실 P는 아무 데나 잡아도 상관없는 거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면 뭐 P 1,1 풀어도 상관없을 겁니다. 일단은 뭐 이렇게 놓을게요. A, A 제곱이라고 그래프 위의 점이니까 이렇게 나야겠죠. 그럼 접선의 방정식 찾는 거니까 이거 1번 패턴이잖아. 그치? 접점을 준 상태에서 접선 찾는 거니까. 그치? 일단 요거 도함수를 구하면은 y는 2x, y'은 2x고요. 접점 좌표인 a를 대입하면은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나와요? 2a가 나오죠. 이게 바로 접기입니다. 접선의 기울기. 그럼 기울기를 알고 한 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 저 파란색이죠. 접방은 뭐냐고 물어본다면 y 빼기 a 제곱은 2a 곱하기 x 빼기 a 이렇게 되겠죠.
이해 갑니까? a, a 제곱 지나가면서 기울기 2a짜리니까요. 정리하면은 y는 2ax와 마이너스 2a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치?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파란색 방정식. 그럼 얘를 통해서 우리가 Q와 R의 좌표를 구할 수 있죠. 제가 절편들이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R 같은 경우는 Y절편이잖아. Y절편은 마이너스 A 제곱인 거 보이죠? 0, 마이너스 A 제곱이 나오는 거예요, 좌표가. 그렇죠? Q 같은 경우는 X절편이니까 여기 Y에 0 대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넘어가면은 2AX가 A제곱이라는 식 때문에 X는 2분의 A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Q의 좌표가 2분의 A, 0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가나요? 그래서 어쨌든 PQR 좌표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P 좌표를 하나 세팅하면은 QR은 자동스럽게 이렇게 따라 나오는 것들인데요. 지금 구하고 싶은 게 1번 PQ와 QR의 B를 구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좌표가 나왔으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도 물론 되겠지만 불편하단 말이지. 잘 보면 보이나? Q가 P와 R에 중점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X좌표가 0이고 이건 A고 이건 그거 두수의 평균 아닙니까? 2분의 A? 셋이 일직선에 있잖아요. 보다시피. 그쵸? 셋이 한직선에 있는데 한 점 좌표는 X좌표가 0이고 한 점 좌표는 A인데 요거 가운데 있는 점이 2분의 A 나온다는 건 이거 중점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이게 중점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답은 1대1이 되겠네요. 이게. 그쵸?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기보다는 어차피 셋이 일직선 위에 있으므로 예를 들어서 Y좌표를 비교해서도 몇 대 몇인지 알 수 있을 거고요. X좌표를 비교해서도 몇 대 몇인지 알 수 있을 거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이게 한직선에 있으니까 이게 닮음도형 아니겠냐고 이게. 그치? 얘랑 닮음도형 아니겠냐고. 그러니까 X좌표의 차, X좌표의 차로 몇 대 몇인 걸 알아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점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바로 1대1인 걸 알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문제가 삼각형 PRS. PRS는 1.25래. 1.25 싫어. 4분의 5야. 어이 감히 소수를 써. 씨. 소수는 웬만하면 안 써. 이거 3차 함수에 막 2차 함수에 대입할 건데 소수 세제곱 감당할 수 있겠어? 안 그래? 1.25의 세제곱 할 수 있겠어? 근데 4분의 5의 세제곱이 쉽잖아. 그치? 64분의 125 아니야. 무슨 소수 안 써. 그래서 무슨 소수를 써. 1.25 세제곱 어떻게 감당하려고. 분수 쓰죠 다. 1.25라니 4분의 5죠. PRS? 이거요. 요 큰 직각삼각형 요거요. 요 넓이가 4분의 5래요. 이걸 직각삼각형이라서 이 뭐 PR이 밑변이고 PS가 높이야 이래버리면 골치 아파요. 뭔 말인지 이해가죠? 무슨 말이냐면 좌표 평면에서는요 무슨 길이를 재기가 편한 겁니까? 네, X축, Y축에 수직이거나 수평인 그러니까 이런 선분들 길이를 재기 편리하죠. 좌표 평면에서는요 이렇게 대각선 모양 비스듬히 자른 모양 이거는 길이 재기 불편한 거예요. 피타고라스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해 가죠? 그러니까 PR 길이 구하기 짜증나죠. PS 길이 구하기 짜증나잖아요. 그치? 그게 아니라 어떻게 구하는 거야? 얘를 밑변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얘가 높이니까요. 그쵸? 이렇게 봐야지 넓이 구하기가 편하지. 누가 이거를 밑변을 PR로 보고 높이를 PS로 봅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그러니까 좌표 평면에서는 가급적이면은 이 대각선 길이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그래서 PQ 대 QR을 이거 구하고 잘 안 쓴다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거 구하기 귀찮기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에. 이해 가죠? 또 마찬가지인 게 삼각형 넓이를 밑변과 높이를 이렇게 보는 거죠. 누가 이렇게 봅니까? 밑변 높이를. 그러면 이제 결국은 S도 찾긴 찾아야 돼요. 그쵸? S를 구해야 되는 S 안 구하고 풀 수도 있을 텐데 구하자. 에이씨. 아까 접선의 기울기 찾았으니까 그치? 법선의 기울기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법기 얼마입니까? 얘랑 수직관계니까 마이너스 2a분의 1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접점
좌표였던 얘를 쓰고 a, a제곱 기울기가 얘니까 저 법선의 방정식 녹색 방정식 녹색 직선이죠. 법선의 방정식은 뭐냐면 y 빼기 a 제곱은 마이너스 2a분의 1에 x 빼기 a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쵸?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a분의 1x 또 더하면 2분의 1 나오지? 상수. 그 다음에 플러스 a 제곱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요 y 절편 자리가 저 s니까요. a 제곱 더하기 2분의 1이잖아. 그치? 여기가 0, a 제곱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나와요. 좌표가. 그쵸? 그럼 이제 밑변 길이 구할 수 있겠죠? 밑변 길이는 저 s y좌표에서 r의 y좌표를 빼면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 빼는 거니까 밑변은 2a 제곱 더하기 2분의 1 나오겠네. 그쵸? 이게 밑변이고 삼각형의 밑변. 높이는 P점의 X좌표죠. 뭐 여기에 높이니까. 그쵸? P점의 X좌표 A. 그리고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한 거. 이게 얼마란 얘기야? 이게 1.25, 4분의 5잖아요. 이렇게. 그쵸? 이해 가죠? 양변에 4를 곱한다고 치면은 요건 없어질 거고 요거를 2배 합시다. 그러면 4a 제곱 더하기 1에다가 a 곱한 거고 는 5가 되겠죠. 그래서 4a 세제곱 더하기 a 빼기 5는 0이라는 방정식이 하나 나올 거란 얘기죠. 누가 봐도 a 값 1 보이네요. 그쵸? 그리고 1만 될 것 같아요. 느낌이. 왜냐면은 나머지는 이제 허근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귀찮으니까 생략. a는 1일 겁니다. 조리집법 써야 돼 사실은. 나머지 두 개는 허근이죠. 허근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제 A값 1이 나올 거고요. A값 1 나왔으니까 지금 뭐 찾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지? P의 좌표를 구하시오. A가 1 나왔으니까 이제 P의 좌표는 1,1이 되겠네요. 이해 갑니까? 요거 허근 나오는 거 생략했어요. 참고로. 이렇게 해서 삼각형 넓이가 1.25일 때 P점 좌표는 1,1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3번 문제는 P가 원점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이거 앞에서 배웠죠. 리미트하고서 점 P가 점 O에 가까워진다. 물론 이렇게 쓸 수는 있어도 실제로 우리가 계산할 때는 이렇게 안 써요. 그렇죠? 숫자로 바꿔치기 한단 말이에요. P가 원점에 가까워진다. 그럼 P의 X좌표인 A가 0에 가까워진다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러면은 이제 P점이 원점에 가까워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죠? 뭘 찾는 거냐면은 S점의 좌표 구하기입니다. S. 근데 S의 좌표가 아까 저기 보다시피 이게 0, a 제곱 더하기 2분의 1 아니야? 그 A가 왜 가까워지면은 요건 0에 수렴할 테니까 0과 2분의 1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나오겠죠. 뭐. 이해 가죠? 어렵진 않지? 여러분이 뭐 지금 이 속도에 맞춰가지고 숙제를 열심히만 해준다면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분명히. 뭐 되게 빠른 편은 아닌 것 같긴 하고 그리고 대부분이 처음 듣는 경우잖아 지금. 그치? 수투를 물론 뭐 인강이든 아니면 다른 기회에서 선행한 친구가 있을 수 있겠지만 처음 듣는 친구들이 대부분일 테니 거기에 맞춰서 일부러 지금 그렇게 빠르진 않잖아요. 그쵸? 말도 빠르고 글씨도 빨리 쓰지만 생각해보면 1시간 동안 몇 문제 안 풀잖아. 안 그래? 지금 우리 이거 지금 녹화 시작한 지 현재 38분 59초를 향해 가고 있는데 40분째 가고 있는데 40분 동안 몇 문제 풀었는데 지금 4문제 풀었네. 그럼 한 문제 거의 10분꼴 아니야? 한 문제 10분이면은 이건 뭐 논술 아닌가? 논술? 네 학교 시험은 한 문제 보통 2분 컷 아니야? 2분, 1분 컷, 2분 컷. 굉장히 좀 천천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속도에 맞춰가지고 숙제를 하면은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 안 하지, 니들. 또 찍을 거야? 내가 얘기했어. 저는 수시 포기하고 정시파예요 라고 하더라도요. 예를 들어서 수학 같은 경우는
어쨌든 수투 앞부분을 시험 보지 않겠습니까? 중간고사? 그럼 그거 여러분 어차피 수능 범위 아닙니까? 수능 공부 딸고 딴 거 있어? 거기에 맞춰서 공부하세요 그냥. 학교 민다 맞춰서. 그게 제일 편해. 학교는 수투를 시험 보는데 나는 수학 공부해야지. 이건 되게 힘들어. 안 그래? 그러니까 학교 진도대로 공부를 해요. 그리고 뭐 내신 대비할 시간을 좀 줄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남들은 추가적으로 그 뭐 교과서를 암기하고 이러는 시간을 여러분은 안 할 수 있는 거지. 대신에 뭐 수능 기출 문제를 푼다던가 그 범위에 맞춰서 학교에서 야 이거 시험에 나오는데 하더라도 그거 공부 안 해도 되는 거잖아. 그치? 대신에 그 범위에 맞게 수능 공부를 하시라고요. 괜히 이번 뭐 수투지만 저는 그냥 수능 공부할 거예요 이러지 마시고 맞춰서 하시라고요. y는 x세제곱이라는 함수의 그래프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참고로 수원에서도 한번 그려봤던 거예요. 원래 이렇게 이제 기함수라서 이렇게 원점 대칭으로 나오는데 이쪽은 안 쓸 거라서 이쪽 그림이 별로 없죠. 그렇죠? 이쪽 그림이 거의 안 나왔죠. 이렇게. 어쨌든 3차 함수가 다음과 같이 나온대요. 뭐 자세한 거는 나중에 다시 배울 거니까. 여기 위에 1,1이라는 점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1,1이. 여기에 이렇게. 이 점에서 접선을 그어서 x절편을 a1 이렇게 부른대요. 여기에서 접선을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거고, 그림이 좀 이상한데? 이렇게. 이 접선의 이 x편 여기를 a1 이렇게 부르겠대요. 그 a1을 쫓아가서 만든 점이죠. a1, a1의 세제곱. 그렇죠?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a1을 이렇게 쭉 쫓아가서 만든 그래프 위의 한 점. 여기가 이제 좌표로 봤을 때는 a1, a1 세제곱일 겁니다. 여기에서 다시 접선을 그어서 그 절편은 a2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렇죠? 접점을 또 쫓아가서 만든 위에 있는 점에서 만들어진 접선의 절편 곳은 또 a3가 되겠지. 그치? 이거 그건데? 저기 뉴턴 메서드인가? 그건데 이거? 뉴턴 메서드. 수치 해석에서 배웠던 건데. 뉴턴 메서드. 방정식의 근을 찾는 하나의 방법 중에 빠르게 찾는 방법으로 배우는 뉴턴 메서드 그건데. 어쨌든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쭉 해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해서 그 절편값을 일종의 수열처럼 보는 거죠. A1, A2, A3 이런 식으로. 그 수열의 시팡을 구하시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투와 수원의 합작품이죠. 약간 수능 스타일 아닌가요? 그러면 거의. 그림이 너무 작아져가지고 잘 안 보이니까 좀 확대 버전으로 그린다면 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계속 한 점을 찾아서, 그렇지? 접선 긋고 올라가고, 접선 긋고 올라가고, 계속 그거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n번째 점이라고 칩시다. 이 바로 직전에서 접선 쭉 꺼서 만들어져서 여기 좌표가 an이 된 거고, an을 쭉 쫓아 올라가서 여기 좌표가 an, an의 세제곱이라고 놓으면 여기에서 다시 접선 거서 만들어지는 요점 좌표가 그 다음 점인 이거 아니겠어요? 그쵸? 이해가죠? 뭔 얘기야? 약간 일반화된 모습, 일종의 점화식을 만들어 보겠다는 거죠. 점화식. 이걸 일일이 구한 게 아니라 이게 여러 번 반복하여 n회 반복 후의 상황을 묘사한 겁니다. 지금. 그쵸? 그럼 일단은 어쨌든 요거 일단 미분을 하면은 3x 제곱이잖아요. 그쵸? 이걸 접점으로 놓고 생긴 접선 같은 거니까 이게 접점의 x좌표 아닌가요? 그거 대입해 보세요. 이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입니까? 3an의 제곱이잖아요. 그쵸? 그럼 접선의 방정식도 구할 수 있죠? 접선의 기울기는 다한 것 같고 접점은 다한 것 같으니까. 그치? 접선의 방정식, 이 접선의 방정식은요 y 빼기 an의 세제곱은
3an의 제곱 곱하기 x 빼기 a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쵸? 정리를 해도 되고요.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직선이 이 접선인데요. 이 접선의 x 절편이잖아. 뭔 얘기야? y에 0을 대입하면요. x 좌표는 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대입하면 됩니다. 0 대입했으니까 좌변은 이것만 남죠? 그러면은 3an의 제곱에다가 an 더하기 1항에서 an항 빼는 모습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 가나요? an 더하기 1,0을 지난다 뭐 생각을 해서 이거 계속 반복해도 일단 그 0이 안 나오거든요. 0에 근접하긴 하더라도 0이 안 나와요. 이게 일반항이. 그거 원래 줘야 되지 않나? an은 0보다 크다 라고 하는 거 원래 줬어야 되는 건데 양변을 나눕니다. 그래서 an의 제곱으로. 제곱으로 나누면 이거 2개 없어질 거고 이건 3개 중에 2개 없어지니까 1개만 남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좌변은 마이너스 a에만 남고요. 우변은 3 곱하기가 이제 분배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되겠죠. 이항해버리면 뭐가 되죠? 요걸 이항하면은 2개가 되겠네. 그치? 3an 더하기 1 다음항은 전항의 2배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이게 무슨 점화식이었는지 기억납니까? 무슨 점화식이죠 이게? 등비수열 점화식 아닌가요 이거? 그쵸? 등비수열 점화식 이해가죠? 어떤 항에 3분의 1을 곱해서 다음 항이 나오는 구조. 공비가 3분의 2짜리인 등비수열이잖아. 초항은 얼마입니까? 라고 할 때 가끔 애들이 실수하는 게 하나가 뭐냐면요. 아까 분명히 여기 1,1자리에서 접선 거서 만나는 이 첫 번째 절편이 A1입니까? 얘가 초항이에요. 가끔씩 이 1을 초항으로 착각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1이 초항이 아니라 1은 사실 제로항이거든요. 제로항. 어떻게 보면 1은 제로항. 이거 뭐냐면 그 1항보다 전에 있는 모양이니까 1은 사실은 제로항이고요. A1은 요걸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값이잖아. 그치? 1을 바탕으로 다음 절편 값이니까 일단 1을 넣어서 만드는 값은 3분의 2일 거냐. 그치? 그래서 초항은 3분의 2입니다. 요거를 좀 조심해야 돼요. 초항은 1이 아니라 3분의 2인 거예요. 제로항이 1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초항도 3분의 2고 공비도 3분의 2라면은 일반항은 3분의 2의 제곱 n제곱이지 뭘. 따라서 10항을 구하시오. 이제 10 대입하면 되겠죠? 3분의 2의 10제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